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두 사람, 바로 저희 부모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제가 배운 사랑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느끼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 마흔을 바라보는 평범한 딸입니다. 지금은 저도 제 가정을 꾸려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제 마음속 가장 따뜻한 자리는 여전히 부모님과 함께하던 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올해로 70을 바라보십니다. 아버지는 올해 72세, 어머니는 69세. 이제는 머리칼에도 흰빛이 가득하고 예전처럼 빠른 발걸음으로 시장을 오가시지도 못하지만 제게는 여전히 든든한 버팀목이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이 되어주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수없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만나셨는지 말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는 동네에서 성실하기로 소문난 청년이었고 어머니는 밝고 수줍은 성격으로 늘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분이셨죠. 아버지가 군 제대를 하고 직장을 알아보던 시절 우연히 동네 잔치에서 어머니를 다시 마주하게 되셨다고 해요. 어머니는 당시 20살, 아버지는 24살. 아버지는 그날 이후 매일같이 어머니가 다니던 시장 입구에서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 같은 만남이었죠. 그리고 결국 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집에 같이 가도 될까요? 같은 방향인 것 같아서요. 그렇게 시작된 짧은 동행은 매일같이 이어졌고 두 분은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연애한 끝에 두 분은 결혼을 하셨습니다. 큰 집도 화려한 예물도 없었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 하나로 새로운 가정을 꾸리신 겁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바로 제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처음 안아본 날을 늘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손가락으로 내 손을 꼭 잡는데 그 순간 세상에 무서운 게 다 사라지더라. 그때부터 난 내 엄마랑 너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어. 어머니 역시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던 날 내 아빠가 산부인과 복도에서 계속 서성거렸어.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따님입니다 했을 때 내 아빠가 눈물을 글썽이더라. 난 그때 처음 봤어. 저 사람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걸. 제가 자라던 시절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낮에는 공사판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택배를 하며 집안을 꾸려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집안 살림을 하면서도 틈틈이 반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죠. 비록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어린 시절 내내 따뜻한 기억만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이면 아버지가 낡은 석유난로 위에 고구마를 구워주시던 기억, 어머니가 새벽마다 도시락에 계란 프라이 하나라도 꼭 올려주시던 기억, 친구들이 최신 장난감을 자랑할 때 저는 늘 구석에서 말없이 앉아있곤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죠. 우리 딸은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물이야. 내가 웃어주는 게 엄마 아빠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이야. 무엇보다 제가 존경하는 건 부모님의 부부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늘 다투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생활이 힘들어서 말다툼을 하신 날도 많았죠. 하지만 그때마다 아버지는 결국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미안해.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그리고 어머니는 늘 대답하셨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였으면 벌써 포기했을 거야. 당신이 있어서 버티는 거야. 그렇게 두 분은 서로에게 기대며 40년이 넘는 세월을 걸어오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쯤이었을까요? 그날은 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며칠 전부터 몰래 돈을 모으시더니
어머니가 늘 갖고 싶어 하던 작은 은반지를 사오셨습니다. 당신 이거 오래 갖고 싶어 했잖아. 많이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끝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속삭이셨죠. 우리 아빠 같은 사람 만나야 해. 평생 배고파도 마음은 늘 든든하게 해주는 사람. 그때 저는 어린 마음에도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하고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대학을 다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제 가정을 꾸리기까지 부모님은 언제나 뒤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의 소원이다. 엄마는 내 웃음만 보면 배부르다. 이제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시작해 봅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범한 농촌 마을에서 만나 서로의 삶을 함께 지켜온 분들입니다. 가난 속에서도 사랑을 키웠고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딸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부모님의 삶에서 가장 큰 가르침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부모님은 어느새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셨습니다. 늘 건강해 보이던 부모님이었지만 언젠가부터 저는 어머니의 작은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이 언제였을까요? 아마 작년 겨울이었을 겁니다. 저는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 댁에 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어머니가 점심상을 차려주시려고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제 앞에서 조용히 손을 떨기 시작하셨습니다. 엄마, 괜찮아?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 제가 놀라서 다가가자 어머니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그냥 요즘 들어 조금 피곤해서 그래.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뭐. 그때는 저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지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건 그날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자주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밥상을 차리다가 잠시 숨을 고르시는 어머니, 빨래를 개다 말고 주저앉아 허리를 두드리시는 모습, 심지어 대화를 하시다 갑자기 목소리가 잠기면서 말을 멈추시는 순간까지 저는 그때마다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늘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괜찮다. 별일 아니다. 사실 저는 그 무렵 직장 일도 바쁘고 아이들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변화를 온전히 다 챙겨드리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마음속에서는 혹시 큰 병이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막상 부모님께 병원에 가자고 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제가 어릴 적부터 보아온 어머니의 모습 때문일 겁니다. 어머니는 늘 참고 버티고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셨습니다. 내가 조금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다. 가족이 편안해야 한다. 그게 어머니의 평생 신조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어머니는 자신이 아픈 기색을 보일 때마다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려고 애쓰셨습니다. 너는 너 생활이나 잘해. 나는 괜찮아. 괜히 엄마 때문에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웃음 뒤에 숨겨진 작은 떨림을. 제가 아는 그 강한 어머니가 점점 더 자주 숨을 고르며 힘겨워 하신다는 걸. 아버지는 여전히 어머니 곁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특유의 무뚝뚝한 성격 때문인지 어머니의 아픔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하시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힘들어 하실 때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여보, 그냥 피곤해서 그래. 요즘 밤에 잠 잘 못 자서 그런 거지.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이 위로가 되길 바라셨겠지만 사실 저와 어머니는 그 말 속에서 더 큰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저 몰래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내 아빠는 참 평생 이렇게 단순한 사람이야. 그래도 그 단순함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버틴 거겠지. 그 웃음 속에는 씁쓸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봄이 되자 상황은 조금 더 심해졌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목이 자주 붓는 증상을 보이셨습니다. 처음에는 감기려니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밥을 삼키실 때면 자주 기침을 하셨고 목이 뻣뻣하다며 손으로 만지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엄마, 이거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다급하게 말씀드리면 어머니는 또다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나이 들어서 원래 그런 거다. 괜히 병원 가면 돈만 쓰지.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어릴 적 늘 저를 안아주던 그 손길이 이제는 힘이 없어 보이고 밝게 웃던 목소리가 이제는 자주 잠기고 하지만 막상 저는 큰일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했습니다. 혹시 정말 큰 병이면 내가 들을 용기가 있을까? 그 두려움이 저를 더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국 사건이 터졌습니다. 주말 아침 제가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 집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아침상을 준비하시다가 갑자기 부엌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엄마, 저와 아버지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잠시 숨을 몰아쉬시더니 겨우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괜찮아, 그냥 어지러워서 그래. 그 순간 제 마음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안 돼. 이건 그냥 피곤한 게 아니야. 내일 무조건 병원 가. 아니, 오늘 바로 가자. 아버지도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셨는지 저와 함께 어머니를 부축해 가까운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기본 검사를 받고 어머니는 수액을 맞으셨습니다. 다행히 당장은 큰 이상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목이 자주 붓고 삼키기 힘들다고 하셨죠?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습니다. 갑상선 관련 검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갑상선 혹시 암일 수도 있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태연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별거 아니래잖아. 정밀 검사 한번 받으면 되지. 괜히 걱정만 키우지 마라.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태연한 웃음 뒤에 분명 두려움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뒤 저는 어머니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누워 계셨지만 눈은 감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줘. 무섭지 않아? 제가 그렇게 묻자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무섭지. 근데 더 무서운 건 내가 아프면 너희가 힘들어진다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오신 어머니.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보다 가족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는 어머니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더는 괜찮다라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고. 그래서 저는 바로 다음 날 큰 병원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이번만큼은 내 말 들어야 돼. 나는 딸이야. 엄마 지켜야 하는 딸. 어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어머니의 정밀 검사 여정을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불안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담담하게 옷을 차려입으셨습니다. 옅은 꽃무늬 블라우스에 단정한 바지, 그리고 늘 메고 다니시던 오래된 가방. 엄마, 내가 운전할게. 아빠는 그냥 옆에 타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아버지는 괜히 기침을 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차 안에서 아버지는 일부러 평소처럼 농담을 하셨습니다. 여보, 오늘 검사 끝나면 우리 설렁탕 먹고 가자. 집에 오면서 국밥도 괜찮고. 뭐 먹고 싶어? 어머니는 빙긋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따뜻한 국물이면 돼. 별거 없어?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평범한 대화 뒤에 숨어 있는 불안함을 저 혼자만 알고 있는 것 같아 답답했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나란히 앉아 계셨고 저는 그 옆에서 괜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주변 환자들도 모두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긴장감, 결과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공기 중에 흘렀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분이 어머니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땡땡님 들어오세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떨림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초음파 검사, 조직 검사, 혈액 검사. 하나하나 진행될 때마다 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검사 중에도 의사에게 농담을 던지셨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내 나이에도 예쁜 목소리 좀 찾을 수 있나요? 요즘 목소리가 자꾸 잠겨서 노래도 못 부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은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검사 끝나고 나면 원인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순간 저는 원인을 안다라는 말이 이렇게 무겁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검사가 모두 끝난 뒤 결과를 듣기까지 며칠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며칠은 제 생애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회사에 앉아 있어도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도 머릿속에는 늘 어머니의 얼굴만 맴돌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태어난 척을 하셨습니다. 야, 괜찮을 거야. 내 엄마가 어떤 여잔데. 평생 나랑 버틴 사람이야. 별일 없을 거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아버지의 두려움을 감추는 방패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밤마다 몰래 한숨을 쉬셨습니다. 제가 그걸 모를 거라 생각하셨겠지만 다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오히려 저희를 위로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요즘은 병원 기술도 좋잖아. 괜히 겁먹지 마. 하지만 가끔 어머니 혼자 계신 방에 들어가 보면 조용히 성경책을 펴놓고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차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결과를 듣는 날이 되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의사 선생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하셨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차트와 검사 결과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땡땡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간 제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아버지는 무심한 척 다리를 꼬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갑상선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갑상선암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귀에는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도 아버지의 숨소리도 어머니의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암이라는 단어만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울컥 눈물이 차올라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는데
정작 어머니는 침착했습니다. 촉이라니 다행이네요. 그럼 수술하면 괜찮아지는 거죠?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갑상선암은 다른 암보다 예후가 좋은 편입니다. 초기 발견이라 치료 성과도 좋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오히려 미소까지 지으셨습니다. 아이고, 큰일 난 줄 알았는데 다행이네. 애들아, 걱정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저는 그 미소가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그래왔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이 흔들릴까봐 먼저 웃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암이라는 결과 앞에서도 저와 아빠를 안심시키려고 웃고 계셨습니다. 진료실을 나오자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병원 복도 한쪽에서 갑자기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주셨습니다. 여보, 왜 하필 당신이? 평생 강인한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두 분이 서로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묶여 있는지를 다시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토닥이며 웃으셨습니다. 여보, 나 아직 안 죽어. 치료하면 된다잖아. 우리 아직 손주 대학 가는 것도 봐야지. 아버지는 끝내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내가 아파야 하는 건데 왜 당신이?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엄마를 지켜야 한다. 이 집안의 기둥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더 강해져야 한다. 어머니는 여전히 태연하게 저와 아버지를 위로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속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저는 그날 밤 일기를 쓰듯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엄마, 이번엔 제가 엄마의 버팀목이 될게요. 엄마가 평생 저를 지켜주셨으니까 이제 제가 지켜드릴 차례예요. 그날 아침 새벽같이 눈이 떠졌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제 마음은 이미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한 탓에 지쳐 있었습니다. 거실 불빛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고 아버지는 벌써 깨어나 주방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빠, 언제 일어나셨어요? 한숨도 못 잤다. 내 엄마가 수술이라니 믿기지가 않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우리 집 기둥처럼 묵직하던 그분이 오늘만큼은 작아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의외로 평온한 얼굴로 나오셨습니다. 얘들아, 나만 괜찮으면 되지. 왜 그렇게 다들 걱정해? 오늘 금방 끝난대잖아.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늘 이렇게 담담하셔. 그런데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슬프다. 차 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은 매일 보던 길인데도 오늘따라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운전대에 손에 땀이 맺혀 계셨고 저는 그 옆에서 계속 마음속으로 기도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뒷좌석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햇살 참 좋다. 이런 날 수술하면 더 잘 될 것 같지 않니? 그 평범한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수술 대기실 앞에는 이미 여러 환자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지만 오늘따라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걱정과 불안,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얼굴들. 어머니는 접수와 준비 절차를 마친 후 환자복으로 갈아입으셨습니다. 수술복을 입으신 어머니는 순간 낯설어 보였지만 여전히 평소처럼 웃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이거 꼭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 같다. 그렇지? 저는 울컥하면서도 억지로 웃어드렸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어머니를 모시기 전 우리에게 잠시 인사를 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여기서 기다릴게. 아무 걱정하지 마. 꼭 돌아와야 해. 어머니는 미소 지으면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걱정은 그만해. 내가 당신 두고 어디 가겠어? 금방 나올 테니까 기다려. 저는 어머니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꼭 건강하게 다시 나와야 해요. 나 아직 엄마랑 하고 싶은 이야기 너무 많아.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해야지. 그러려면 내가 금방 나와야겠네. 딸, 눈물 그쳐. 엄마는 강하니까. 그리고 드디어 어머니가 간호사 손에 이끌려 수술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수술실 앞 붉은 불빛이 켜지고 수술 중이라는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수술실 앞 대기실은 숨조차 쉬기 힘든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자에 털썩 앉아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눈은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 곁에서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결국 눈물을 훔치고 말았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30분, 일시간 시간이 갈수록 긴장은 더욱 커졌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작은 대화라도 나누었지만 저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엄마가 나 만나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런데도 단 한 번 원망하지 않고 내 곁을 지켜줬어. 이번에는 내가 지켜줘야 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기다리는 것밖에 없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는 참지 못하고 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우리 둘 다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 그게 지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에요. 저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엄마를 지켜주세요. 제발 다시 웃으면서 나오게 해주세요. 엄마의 손길, 엄마의 목소리, 엄마의 미소 아직 수술실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시간은 지독하게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 시계를 몇 번이고 확인했지만 초침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몇 번이고 자리에서 일어나 수술실 앞을 서성이다가 다시 의자에 앉기를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등만 보면서 속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3시간이 지나고 4시간이 흘렀습니다. 대기실의 의자에 앉아있던 다른 환자. 가족들은 하나둘씩 수술을 마친 환자를 맞이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아직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 고요한 정적 속에서 모든 감각은 오직 수술실 문이 열리는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붉은 불빛이 꺼졌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표시등이 내려가고 수술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주치의 선생님이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재빨리 다가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 아내는 괜찮습니까? 의사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암은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크게 퍼지기 전에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에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삼키셨습니다. 평생 눈물을 보인 적 없는 분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아이처럼 울고 계셨습니다. 저도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불안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꺼내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갑상선암 초기였고 다른 부위 전이는 없었습니다. 수술로 절제했고 추가 치료는 필요하겠지만 경과는 매우 좋을 겁니다. 앞으로 회복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 말은 우리 가족에게는 천국에서 내려온 소식 같았습니다. 그동안의 걱정이 헛되지 않았음을, 이제 다시 희망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에게 연신 고개 숙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엄마를 살려주셔서요. 잠시 뒤 어머니는 회복실로 옮겨지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낀 채 누워 계셨지만 의식은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뜨시더니 저와 아버지를 보며 힘겹게 웃으셨습니다. 나 잘했지? 금방 나온다고 했잖아. 그 한마디에 저와 아버지는 동시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손을 붙잡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잘했어. 정말 잘했어. 고맙다, 돌아와줘서 고마워. 저는 어머니 얼굴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진짜 고생 많았어요. 이제 다 괜찮아질 거예요. 우리랑 오래오래 같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 회복실 안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서로 눈을 마주보며 웃으면서도 울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힘겹게 손을 들어 우리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온기가 제 심장 깊이 전해졌습니다. 그 손길은 약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강한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다시 배웠다.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내 엄마가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함께였기 때문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아빠. 앞으로는 우리 가족 모두 더 서로 지켜주면서 살아가요. 차창 밖으로는 밤하늘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날만큼은 그 빛이 유난히 따뜻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병실로 돌아온 것은 수술이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아직 몸은 힘이 없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괜찮아. 나 아직 살아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며 억지로라도 웃음을 지어 보이시던 어머니의 모습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순간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수술 직후에도 손을 꼭 잡고 밤새 의자에 앉아 깜빡깜빡 졸면서도 손을 놓지 않으셨죠. 저는 매일 학교와 집, 병원을 오가며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아침에는 죽을 끓여서 가져가고 저녁에는 따뜻한 수건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늘 병실에서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우리를 보며 미안해 하시기도 했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이렇게 다 힘들게 하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그만 미안해해. 내가 살아있는 게 우리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야. 저도 곧장 맞장구 쳤습니다. 엄마,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이제는 저희가 엄마 지켜드릴 차례예요. 어머니는 눈가를 붉히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조금씩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한 손을 잡고 제가 다른 손을 잡고 세 식구가 병실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짧은 거리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치 긴 여정을 함께 걷는 듯한 벅찬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제 두 발로 걷는 게 이렇게 큰 기쁨일 줄이야.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자 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오래 걸어야 돼. 나랑 같이, 딸이랑 같이 오래오래 걸어야 돼. 그때 저도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순간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지. 함께 걷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절대 잊지 말아야지. 드디어 태어나던 날, 우리 집은 마치 명절처럼 따뜻했습니다. 아버지가 며칠 전부터 집안을 대청소했고, 저는 꽃을 사와 거실 한쪽에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현관문을 들어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집 냄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냄새. 그날 저녁, 우리는 세 식구가 함께 밥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많이 드시지는 못했지만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드실 때마다 눈물이 맺히는 걸 숨기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 밥상 앞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난 더 바랄 게 없어. 저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다시 우리랑 오래오래 밥 먹어야 돼요. 알았죠? 회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피곤했고 약을 꾸준히 드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매일 작은 기쁨을 나누며 살아갔습니다. 어머니가 거실에서 빨래를 개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는 얼른 달려와 말리셨습니다. 여보, 그냥 앉아 있어. 내가 할게.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표정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 일상조차 우리에겐 소중했으니까요. 저는 매일 밤 일기를 쓰며 이렇게 적곤 했습니다. 오늘 엄마가 웃었다. 오늘 엄마가 걸었다. 오늘 엄마가 밥을 조금 더 드셨다. 그 작은 기록들이 모여 우리 가족에게는 가장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그리고 집에서 보내는 그 시간 동안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새삼 깊이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어머니 곁에서 지켜주셨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며 힘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랑의 곁에서 자라난 딸로서 그 힘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언젠가 이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지. 내가 보고 자란 게 바로 이 사랑인데 왜 못하겠어?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우리 사랑도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그렇게 몇 달이 지나 어머니는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예전처럼 부엌에서 음식 냄새가 나고 아버지는 여전히 곁에서 웃음을 지으며 돕고 저는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우리 집이라는 따뜻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 앞으로 뭐가 있든 같이 이겨내자. 오늘을 기억하면서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말자. 저와 어머니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밥상 위에는 반찬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힘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상선암 초기 판정을 받으셨던 그날로부터 어느덧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성인이 되어 사회인이 되었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여전히 그때의 장면들이 선명합니다. 병실에서 처음 걷던 어머니의 발걸음, 아버지가 의자에 앉아 잠든 채로도 놓지 않던 어머니의 손, 그리고 세 식구가 함께했던 그 조그만 밥상. 세월이 흘러도 그 기억들은 제 마음의 등불처럼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수술 이후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하시며 큰 탈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물론 예전보다 몸이 약해지셨지만 아버지가 늘 곁에서 챙겨주십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아침마다 어머니의 차를 끓여 내놓습니다. 여보, 이거 마셔. 목에 좋다더라. 그 말투는 예전과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여전히 아버지를 챙기십니다. 당신 혈압약 챙겼어요? 또 잊으면 안 돼요. 두 분이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를 살피는 모습은
제가 어릴 적 봤던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어릴 땐 몰랐습니다. 그저 엄마가 아팠고 아빠가 곁에 있었고 우리는 함께 울고 웃었다는 사실만 알았죠. 하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그건 단순히 아픈 엄마를 돌본 시간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진짜 사랑을 확인하고 단단해진 시간이었다는 거요. 어머니가 말했듯, 아버지가 말했듯,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하루 한 끼 함께 밥을 먹는 것, 힘든 순간 옆에 있어주는 것, 그리고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엄마가 되어 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가끔 힘들 때마다 저는 부모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여주셨던 것처럼 끝까지 곁에 있어주는 거란다. 아이에게 제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납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입니다. 이제는 부모님 두 분 모두 연세가 많으십니다. 걷는 속도는 조금 느려졌지만 여전히 두 분은 나란히 손을 잡고 산책길을 걷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농담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수술대에 누웠을 때 사실 무서웠어. 근데 내 아빠 손을 잡는 순간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 아버지는 그 말에 늘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옆에 있는데 뭐가 무서워? 평생 옆에 있을 건데. 그 대화를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사랑이란 건 결국 끝까지 남아주는 힘이구나. 그 사실을 부모님을 통해 배웠으니까요. 지금도 저는 부모님을 떠올리며 제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아마 제 아이도 언젠가는 이 이야기를 기억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세대에게 전해지겠죠. 사랑은 그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여러분은 어디까지 함께할 수 있나요?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 그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